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생방송 패대기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규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월 30일 자 패대기쇼 이번 주제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 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기관사 부정채용 의혹이 나갔는데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3일 날 차준일 사장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지시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일파만파 지금 아주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차준일 사장이 혼자 이 성적 조작 부정 채용을 했겠느냐라는 게 이제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윗선에 또 다른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 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금품이나 뭐가 오고 가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혀지겠지만은 오늘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이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물론 사장이 지시를 했다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은 과연 이 차준일 사장 단독으로 그걸 했겠느냐라는 게 이제 초점이 모아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누구도 믿질 않죠. 지금 현재의 그 대전시 철도공사를 보면은 누가 이 사건에서 혼자서 시킨 일이냐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대전시가 지난해에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그리고 철도공사는 10년 동안을 지금 개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떡하지? 전혀 사고도 한 번도 안 냈고 또 분규도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무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거기서 일어났는가? 저는 거기에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외부적인 요인,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차준일 사장한테 내려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사는 나와야 봐야지 알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그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경영이사 황재하 씨도 있지만은 인쇄기획처장, 총무 담당, 팀장서부터 또 인사 실무자, 또 내부 면접관 2명이 붙어서 8명이 조직적으로 한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합격하지 못한 탈락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더 울분을 터칠 일밖에 없습니다. 네, 저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게 이제 황재화 경영 이사가 이제 내부 제보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해임 처분이 좀 내려졌는데, 네. 자, 요런 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또? 저는 이제 그 사건 전체 전말이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진행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 저는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 시하고 대전시하고 시 산하단체, 시 지방 공기업 이를테면은 이 관계가 굉장히 이게 비정상적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그 시 산하의 지방 공기업들은 그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고 경영성이 요구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채산성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뭐
청문회를 거쳤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도 안 됐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도 인사, 조직, 재정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시에 이렇게 그 지배를 받고 시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리, 인사 비리가 터지면 또 우리는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게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결정권이 있는 걸로 안 보고 이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시에까지 이게 연루된 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이 관계가 시와 지방 공기업의 이 관계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정립이 안 됐다. 이 문제가 이제 하나 예. 우리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부 고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내부 고발자까지 이렇게 해임을 했다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내용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미 이 선진 국가의 이제 행정들은 지방 행정이나 이런 공기업 행정들은 모든 조직체들은 이른바 이거 위슬 브로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 이제 잘못된 것을 네. 고발하고 폭로하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하게 보호를 하거든요. 네. 우리도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켜지지 않고 지금 오히려 저질러진 비리나 부패 이 범죄 행위보다 그거를 고발한 사람을 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그 무슨 뭐 조직을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뭐 조직의 질서를 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시키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더 나쁜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이것에 저질러진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가 빚어진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제대로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또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의장님 그렇다면은요, 이 아까 얘기했던 8명의 그 임직원이 똘똘 뭉쳐서 어느 특정인을 한 사람을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꼭 합격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뭐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뭐가 있는 건가요? 직원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윗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준일 사장이 2명을 지명을 해서 얘들은 좀 봐줘라 까지 하는 말이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거기서 뭐 반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울며 기자 먹기식으로 거기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가 분명하게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하 위서부터 밑에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조직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진 것 중에서는 이게 황제하 이사께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를 조직을 해놓고 이거를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를 도저히 못해봤다. 이렇게 어떻게 시험지를 고쳐가면서 하느냐. 이런 사건에서 사실은 이게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뭐 한탄만 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거는 공직자로서 윗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차준일 사장 단독으로 했다고 보세요? 생각하세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윗선 보이지 않는 선에서 한 거지. 차준일 사장이요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에 이렇게 막 치우치고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물론 여기에 경영이사를 있을 때 자식을 이 산하기관에 취직을 시켜서 말씀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굉장히 깔끔한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이 뭐 돈 때문에 이랬을까? 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감히 저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 위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 보도가 지난 17일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보도가 되자마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주변에 좀 국장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네. 불러 모아서 자 누가 혹시 연루된 사람 있냐? 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다 하는 거를 알고서 18일 날 세게 감사를 해봐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은
최소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윗선으로 지목되는 그런 부분은 좀 빠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모아서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강력하게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는 뭐 연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이 비리 문제가 늘 그 꼬리 자르기식 아닙니까? 증거가 나온 데까지. 아마 차준일 사장도 증거가 명백하게 나온 직접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렇죠. 또 이게 뭐 직접 증거가 없다면 또 밑에 선에서 일부 그 꼬리 자르기식으로 해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윗선이라고 하는 소위 이른바 우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께서 이 문제에 관련됐다 안 됐다는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만 보더라도 이거는 시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더십에 치명적인 그 타격을 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시정과 관련된 모든 뭐 인사 문제라든지 기타 뭐 재정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제대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지금 가뜩이나 우리 시장도 여러 가지 선거법에 자유롭지 않은 몸에 있는데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일까지 생겼다고 하면 우리 시정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 큰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겠느냐 하는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 시장님도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해야 그나마 훼손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나마의 여지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이걸 자꾸 덮어둔다든지 또는 뭐 고발한 사람을 오히려 더 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가면은 이 문제가 연루가 됐든 안 됐든 설령 뭐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굉장한 이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드러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모든 시정의 문제를 투명하고 또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공기업, 다른 산하기관에도 이런 유형의 그런 부정 채용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번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사 비리를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인사 문제를 터뜨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시정이 해이해돼 있고 시의 모든 지금 뭐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붕괴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지역에는 이게 빙산의 일각 여기만 있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났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사장들이 간분들이 다 권선택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려갈 때 거기에 따르는 다 아는 사람들이 또 그 나머지에 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 비리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 때 권선택 시장이 지금 당선 무효를 받고 지금 대법원에 판결돼 있는데 어수선한 부분을 여기서 막아줘야지. 이것마저도 만약에 그냥 어영부영 다 지나간다면 권선택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충격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왜 차준일 시장이 점수 조작을 했는지, 왜 시켰는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그걸 이제 지금 경찰에서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차준일 시장의 윗선이 또 누가 있는지, 누가 지시를 받았는지,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에 좀 있었는지, 어떤 거를 좀 지시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세 번째는 하위권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합격을 시켰을 때 뒷거래, 즉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전 시민들이 의심스러워 오는데 왜 이 시절에 가장 가까운 권선택 시장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 사표를 내고 나왔는지 이에 대한 것도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거기에 선거지 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권선택 시장은 이 사건에 대한 걸 전말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전 시민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사과를 해야 돼. 아주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마무리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무튼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 사고가 또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은 대단히 시정에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정인데 이 시정을 통해서 정말 산적한 대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뭐 진짜 모든 시정을 당장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밝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책임질 사람 책임짓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이 문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할 도리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원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산하단체 그 시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는 기타의 이제 인사 행정 문제라든지 이걸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이번에 삼지 않으면 아마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그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대전시장께서 명명백백하게 참 밝히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처리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